안녕하세요, 조펄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2 겨울방학에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2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3이죠. 그래서 고2는요 겨울방학부터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꼬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입에 비춰보면 더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기에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EBS 연계 교재 시판 시기는요 1월 하순이에요. 그럼 1월 하순에 나오자마자 교재를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교재는 수능 특강이고요, 5월 하순부터 6월 초 무렵에 수능 완성이 나와요. 자, 수능 특강은 제가 수특이라고 하고 수능 완성은 수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특을 수완 나올 때까지 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BS 연계 교재 수특을 떼는 시기는 수완이 나오는 때고요, 그때는 바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는 거죠. 자,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수특을 느긋하게 해두세요. 수완 나올 때까지 딱 한 번만 봐도 되니까요, 느긋하게 하세요. 그 대신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쌓여요. 수특이 이제 보시면 알 텐데 절대 쉬운 교재가 아니거든요. 연계 교재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 2월달까지 한 번 다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선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이건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EBS 연계 교재를 한 30열 만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30열 만에 연계 교재를 한 번 다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의대나 스카이에 갈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면요,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 수능 볼 때 안 좋더라고요. 입시에서 중요한 건 꾸준한 겁니다.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일관성은 열공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왜 수특 일정을 이렇게 길게 잡고 느긋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연계의 비중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계는 없어졌고요, 간접 연계로 나와요. 그런데 수능 영어에서 간접 연계는 실제로 출제되는 걸 보면 사실 이게 연계가 된 건지 수험생 본인이 의아해할 정도로 체감이 낮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여기 블로그에 정리해 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 블로그 포스트의 링크는 영상 소개글에 게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EBS 연계 교재 수특은요 수완 나올 때까지 일정을 길게 잡고 느긋하게 한번 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EBS 연계 교재는 그의 수능에 비춰서 매우 중요한 교재고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죠. 그러면 EBS 연계 교재를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건 수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능 영어의 수특은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하고 외워두시고 어려운 문장을 또 정리하고 해석해 두시고 지문 내용을 이해해 두세요. 여기에서 주의할 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수특을 1월 하순에 만날 텐데요, 꽤 두껍고 거기에 수록된 지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어휘와 문장을 모두 마스터하는 게요 많이 힘들 거예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어휘와 문장들을 모두 마스터하면 좋게야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의 자신에게 힘에 붙인다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분량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정해야 되겠죠. 제가 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입시는 장기 레이스예요. 수능 볼 때까지 열공을 유지하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반에 의욕이 매우 높을 때 수특에 있는 모든 거를 마스터하려고 무리를 하면요, 그 장기 레이스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걸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수특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떼도록 해두세요. 이런 완급 조절의 측면에서 쉬운 유형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수능 영어에서 쉬운 유형은요, 18번 목적, 19번 신경 변화 분위기,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의 내용 일치 문제가 있죠. 이 유형들은 연계 교재에서 그냥 넘기셔도 돼요. 1지문 3문항도 정답률로 보면은 쉬운 문제에 해당되긴 하는데 저는 유형 풀이 연습을 위해서 1지문 3문항은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1지문 3문항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특을 다루면서 반드시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내용 이해예요. 지문에 담긴 주제, 소재, 개념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계의 기준은 바로 주제, 소재, 개념이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EBS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주제, 소재, 개념이 매우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계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문에 담긴 주제와 소재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제가 여기에 EBS 연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 보세요.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는요, 저는 책을 사서 자기가 직접 쓰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능 영어가 지필평가잖아요. 종이에 적힌 문제를 읽고 자기가 손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EBS 연계 교재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DF 파일을 활용하신다면 자기가 틀리고 헷갈렸던 문제들을 캡처해서 따로 모아두고 공부할 때 활용하면 그것도 좋겠죠. 이 공부법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이렇게 EBS 연계 교재를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EBS 연계 교재 자기에게 맞게 소화해서 이번 수능 영어에서 바라는 결실을 맺으시길 응원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